예,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뭔지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서는 일단 컷오프 통과하셔가지고 지금 최고위원 레이스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 뭐 어떻게 그 레이스는 잘 펼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장 지금 반응. 저희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겁게 달라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전당대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제주랑 어제 이제 부울경 갔다 왔는데 그 지역에서 가서도 당원분들 굉장히 많은 모이셔가지고 꽹가리도 치시고 이제 축제니까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당원들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여세를 몰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뭐 그동안에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 방송에는 나오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아니 뭐 내가 어디 도망가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김민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는 뭐 거의 이제 정해진 순이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올 때 이제 거론된 이 단어를 보면은 검찰은 이제 금명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좀 지나니까는 이제 조만간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적어도 이제 이번 주 내에는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뭐 빠르면은 이번 주 말에나 또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이제 온이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검찰이 적용하겠다는 혐의는 일단은 대장동 개발하고 성남 FC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큰 게 아마도 배임 의혹하고 제3자 뇌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법원에 가서 얼마나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영장 발부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일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재명 대표 뭐 야당 대표고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얼굴에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도망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좀 만약에 영장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뭐 거의 뭐 면회를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에 이제 적기 위해서 이러한 일종의 좀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원래 이거를 정말 이 다른 피의자들처럼 법원에 가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그거 하나하나를 또 꼼꼼히 따져야겠지만 지금 구속 여부는 결국은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에 달린 문제거든요. 뭐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에 지금 공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는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부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부담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명계 좌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또 김용 전 부원장 특별 면회를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부지사죠. 이분도 역시 특별 면회를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회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김용태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과전불람리 이하부정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제가 알기로 사시 동기로 알고 있고 이재명 친명계의 좌장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그 당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또 만나서 이제 면회를 한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회유한 것 아닌가. 지금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가 이재명 대표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이 혐의들에 대해서 많은 키를 쥐고 있는 사람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동요할까봐 아마 만나가지고 무언가 어떤 거 지시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글쎄요 저는 왜 정성호 의원께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특별 면회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뒤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전에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개연성은 분명히 있죠. 일단 저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뭐 마치 뭐 비유하자면은 면회 투어 같은 걸 했는데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제 주요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보이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했습니다. 뭐 변호사 생활 내가 30년 했는데 네. 이 나름대로의 법정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 제2의 유동규, 제3의 유동규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단 뭐 이 일부분도 1%도 반영이 안 됐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맥락이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보도된 어떤 맥락 의도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구속영장에 이제 이것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거의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는 영끌해가지고 막 쓰거든요. 이전에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에 보면은 영장에 그걸 다 씁니다. 아마도 이것도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제가 볼 때도 합리적이에요. 이 보도가 뭐 갑자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좀 된 일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당시에 동석했던 그 뭡니까 교도관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예. 이제 적은 거잖아요. 적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까지 뭐 노골적인 회유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서 분명히 어떤 검찰의 나름대로의 행위가 또 있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고 투표를 해야 될지 뭐 이거 가지고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도 저는 같다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나 이런 것을 내세우는 의원들이 있기보다는 그저 다음번 공천 때문에 당대표한테 수그리고 권력에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철험회라든지 의원들만 지금 가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런 사법 리스크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당론으로 표결을 정하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론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죠.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영태 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뭐 방탄 논란 이런 게 있는데 이 당론으로 뭐 이거 부결을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투표할 것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가결이 될 것이냐. 네. 저는 그럴 일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건 어느 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대표가 가결 가능성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김용태 전 의원님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당에서 그런 당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제 부결되고 나서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겠지. 이게 왜 부결된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도 양심적으로 찬성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왜 부결됐는지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부결 뭐 투표했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설왕설래가 있긴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이탈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8표만 넘어가면은 가결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어쨌든 분석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이게 지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조홍천 이제 의원이 하신 말씀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전 국면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당내에 일부 이제 늘어난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가지고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할 거냐 이 문제는 다른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게 혹시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막 언론에 나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논리 중에 검찰의 부담에 의하는 부분에서 검찰의 부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냥한 이제 언급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결되고 나서 결국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다. 네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당에도 찬성 표결한 사람이 있고 나도 확인했다. 그런데 왜 부결됐을까? 국민의힘의 전략도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일부러 국민의힘 사람들이 부결 뭐 이 표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반영해서 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결된다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거고 부결이 된다면 그 표에 따라서 또 새로운 분석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 당대표 후보들이 첫 방송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전원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대표 후보는 지금 3강 체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까지 끼어서요. 어제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어제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천하람 대표의 그 후보의 연설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 그 임진왜란에 좀 빗대가지고 당시에 임진왜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좀 패전의 장들이 오히려 공신록을 보았더니 1등 공신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하고 이제 오버랩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수 정권이 이겼지만 대선에서 당시에 국민들이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쳐져 있고 사실상 국민들께서 좋지 않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윤핵관이라는 말로 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비판했던 연설이었는데 저는 어제 연설을 듣고 이제 부산에서 많은 시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직 전당대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봐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대표 후보 4명 또 최고위원 후보 8명이 확정이 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론조사 내용이 그 전과는 조금 바뀐 게 느껴집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 적합도가 높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분위기예요. 한창 상승세를 타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좀 궁금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김기현 의원과 같은 스탠스는 좀 그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 이른바 이제 뭐 윤심 논란 이렇게 불거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뭐 종북 인사처럼 돼버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다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지지를 처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하람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게 그 친윤이 아닌 표를 갈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 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하락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건데 다만 이 여론조사를 당원들의 표심하고 일치할 것이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당원들은 당원이라고 하면 특히 당원 중에서도 전당대회 직접 참여하는 당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적극 지지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 지지층 여론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김기현 후보의 상당히 유리한 아직까지는 사자 구도이다라고 봐요. 황교안 후보도 이 고정표들이 있거든요. 그 부정선거를 생각하는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그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지된다고 보는데 다만 천하람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는 국면은 앞으로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오늘도 이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들을 만한 얘기는 사실 평론가 입장에서는 천하람 후보 정도예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 무슨 뭐 누구와 가깝다느니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당원들이 일부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뭐 김영태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3자 구도 비슷한 어떤 국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께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오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이상민 장관 탄핵 발의가 있고 난 뒤에
당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원들께서 김기현 후보나 이제 윤핵관들이 최근에 집단 린치한 상황 굉장히 밉고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 저것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좀 지키려고 하는 당원분들이 좀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지층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불안 요소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과정 한 주 동안 벌어진 일 중에 김기현 후보한테 가장 악재였던 거는 사실 탄핵 얘기거든요. 네. 대통령 탄핵 언급한 거 이게 안철수 의원 등의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될 경우에는 탄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네. 사실 특히 이제 핵심 지지층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고약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사건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나 또는 이제 뭐 뒤에 있다고 하는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다 찬성했던 분들도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악재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종류의 리스크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떤 윤심에 기댄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는 윤심파리에 너무 기대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이런 헛발질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거리를 두고 합리적으로 캠페인을 해나갈 것인가가 상당한 과제인데 네. 지금 오늘도 분위기를 보면은 꼭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김기현 후보의 우위가 유지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위원께서 이제 3강 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쨌든 양강 구도 속에서 3강 구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선 투표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서 많이 이동돼 오는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3주 동안 많은 분들께서 안철수 후보와 이제 천하람 후보를 비교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이 아마 천하람 후보로 옮겨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 당원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준석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강을 넘기 힘든 당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이준석의 강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가치 판단이 그냥 일반 지지층이나 또는 이제 일반 국민들과는 당원들은 다를 거예요. 지금 그 강을 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천하람 후보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의 꼭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선을 거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또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주목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김용태 위원께서 하신 발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 당정 일체론 친윤계 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로부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개입의 의지가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정 일체론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한다고 하셨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실 공천 빼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천권. 그러니까 공천권 당무를 개입하고 당정이 일체된다라는 말은 결국에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 정권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김기현 후보의 그 탄핵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잘못했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을 이것을 두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정 일체론을 꺼내 갖고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대통령께 굉장히 누가 되는 것이고 저는 글쎄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제 헛발질만 안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세게 헛발질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그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는 이게 뭐 정당의 존재 근거가 이제 정책을 그 정치를 통해서 그 행정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인데 집권당이 당정 일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공천 개입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책임 정치 말씀하시면서 당정 일체를 말씀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전 공천 개입을 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짧게. 그 명예 대표 추대라는 거는 과거의 총재 체제로 돌아가라는 거고요. 당정 일체라는 거는 이 어떤 정책과 노선을 당정 일체가 돼서 뒷받침하라는 것이지 사람 줄 세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